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지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그리고 미국 러브콜 여러 사건들로 이슈가 되고 있죠. 고려아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경제 드라마 한 편 감상하시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시작됩니다. 1949년의 서울,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거리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과 기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혼돈의 한복판에 황해도 사리원에서 내려온 두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장병희와 최기호, 영풍과 고려 아연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씨앗을 뿌린 두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두 다리와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는 실향민 특유의 도끼뿐이었죠. 당시 그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은 지금 보면 참 소박했습니다. 영품 기업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전국의 고철을 끌어모으는 일이었거든요.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거리에서 버려진 철조망과 부서진 기계 파편들을 모아 일본에 팔고 그 돈으로 다시 한국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남대문 시장통을 누비던 그들의 모습을요. 낮에는 고철 더미 속에서 쇳독이 오를 정도로 일하고 밤에는 좁아터진 여간방에 둘러앉아 술 한 잔의 피로를 씻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의 말에 가까웠을 겁니다. 병이, 우리가 나중에 큰 돈 벌어도 오늘 이 고철 냄새는 잊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 집안끼리는 절대로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 없게 하세. 최기호 창업주가 투박한 황해도 사투리로 툭 내뱉으면 장병희 창업주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채웠을 겁니다. 이 짧은 약속, 서류 한 장 남기지 않은 이 말 한마디가 훗날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75년 동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장병희는 숫자에 밝고 정세 판단이 빨랐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자금을 구하고 회사의 앞날을 설계하는 머리 역할을 자처했죠. 반면 최기호는 현장을 사랑하는 전형적인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기술자들과 함께 뒹굴며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니일 내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일을 위해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풍그룹이 태동하던 시기의 진정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랑길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휴전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영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철 무역에서 시작해 광산 개발로 사업을 넓히며 조금씩 비철금속이라는 미개척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금속 재련이냐,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게 빠르지 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라가 일어서려면 우리만의 금속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무모해 보이던 확신이 훗날 울산 온산의 갯벌을 기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그 시절 두 가문의 우애는 가족 극 이상이었습니다. 장씨 가문의 아이들과 최씨 가문의 아이들은 서로를 삼촌이라 부르며 한 집안 식구처럼 자랐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경영이다라는 창업주들의 철학이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스며들던 시기였죠. 대한민국 경제사에 다시는 없을 가장 순수하고도 뜨거웠던 창업의 계절이 그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970년대,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철광과 비철금속을 국가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그 역사적인 특명이 바로 영풍의 장병희와 최기호에게 떨어집니다. 우리 손으로 아연을 뽑아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산업 보국이다. 당시 두 창업주가 낙점한 곳은 울산 온산의 척박한 갯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온산 국가산업단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온산은 찬바람만 쌩쌩 부는 황량한 바닷가, 발을 디디면 쑥쑥 빠지는 시커먼 갯벌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재련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재련소냐 하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실제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일본의 재련소들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운전박대였습니다. 한국이 재련소를 짓는다고?
차라리 우리 걸 사다 써. 일본 기술자들의 비웃음 섞인 거절은 채기호 창업주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현장에 야전 침대를 펴고 엔지니어들과 밤낮 없이 토론하며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매달렸습니다. 이때 두 가문의 아름다운 무문율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장병희 창업주는 서울에서 정치권과 금융권을 설득하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오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채기호 창업주가 현장에서 어떤 무리한 투자를 제안해도 장병희는 채동지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해야지라며 믿고 밀어주었습니다. 반대로 현장의 채기호는 단 한 번도 본사의 경영 판단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는 쇠를 만질 테니 자네는 사람과 돈을 만지게. 이 투박한 역할 분담은 훗날 재계에서 말하는 완벽한 시너지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1974년 마침내 고려 아연이라는 간판이 온산 벌판에 당당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1978년 마침내 온산 재련소에서 첫 번째 아연괴가 쏟아져 나오던 날, 그 뜨거운 샘물을 바라보며 두 노병은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검은 연기와 열기 속에서도 그들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죠. 이 시기에 정립된 두 가문의 질서는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장씨 가문은 지주사인 영풍과 서울 본사를 지키는 안방마님으로, 채씨 가문은 고려 아연의 현장을 지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뽑아내는 야전 사령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동업이 단순히 수익 배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 가문은 지분 몇 %보다 더 단단한 신뢰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성벽 안에서 고려 아연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아연뿐만 아니라 연, 은, 금에 이르기까지 비철금속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기 시작했죠. 고려 아연이 손대면 돌덩이도 황금이 된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갯벌에서 장화를 신고 뒹굴었던 두 청년의 초심,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는 그 짧은 맹세가 서려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0년대의 끝자락, 온산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재련소의 불꽃은 두 가문의 우정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찬란한 불꽃 뒤로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인 90년대 IMF의 파고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앞에 직면했습니다. 어제까지 떵떵거리던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의 한숨이 가득했죠. 고려 아연과 영풍 역시 이 거대한 쓰나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리는 30%를 상회했고 달러 빚을 내어 설비를 들여왔던 기업들에게는 매 순간이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때 재계에서는 영풍과 고려 아연도 결국 갈라설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살기 위해 서로의 지분을 팔아치울 거다. 돈 앞에는 70년 우정도 장사 없다는 냉소적인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장 씨와 채 씨 가문이 선택한 길은 세상의 짐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두 가문의 수장들은 긴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결론을 내립니다. 배당금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 모든 자금은 회사를 살리고 직원을 지키는 데 쓴다. 대주주들이 먼저 자신의 호주머니를 닫고 고통을 분담하자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풍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금을 관리하는 사이 고려 아연의 채씨 가문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비철금속 업계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혀를 내둘렀던 QSL 공법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QSL 공법은 쉽게 말해 쓰레기에서 금을 캐는 마법과 같습니다. 기존의 재령 방식은 아연이나 연을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는 그냥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기술은 그 찌꺼기 속에서 금, 은, 동, 심지어 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인 인듐과 게르마늄까지 몽땅 다 뽑아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최창걸 명예회장은 온산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도전이 실패하면 고려 아연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서울 본사의 장씨 가문은 단 한 번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리스크가 크다며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회장이 현장을 지키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QSL 설비에서 눈부신 은빛의 금속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비철금속 시장은 경악했습니다. 버려지는 찌꺼기에서 고순도의 기금속들을 뽑아내니 원가는 낮아지고 수익성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치솟았죠. IMF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고려 아연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재련소, 글로벌 연금술의 성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두 가문의 유대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영풍은 고려 아연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했고 고려 아연은 영풍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고마워했습니다. 우리가 IMF를 이긴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믿었던 마음 때문이었다. 훗날 임직원들이 회상하는 이 말 속에 75년 동행에 가장 찬란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은 무너질 때 더 높이 솟아오른 이 두 가문의 신화는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사의 전무후무한 동업의 교과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창업주들의 시대가 저물고 그들의 아들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 2세 경영 시대가 밝았습니다. 보통 한국의 재벌가에서 세대 교체는 형제의 난이나 계열 분리라는 진통을 동반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영풍과 고려 아연은 달랐습니다. 장씨 가문의 장영진 고문과 최씨 가문의 최창걸 명예회장은 마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처럼 끈끈했습니다. 이 시기 두 가문의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는 혈맹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가문의 대소사를 함께 챙기고 자식들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는 사이였죠. 명절이면 두 가문의 자제들이 한데 모여 창업주들에게 세배를 올렸고 장신의 아이와 최신의 아이는 서로를 형, 동생이라 부르며 한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집안일이 곧 네 집안일이다. 이 말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두 가문은 지분 구조를 마치 쇠사슬처럼 복잡하게 얽어 놓았습니다. 장씨 가문이 고려 아연의 지분을 갖고 최씨 가문이 영풍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며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 주었죠. 남들이 보기엔 언제든 싸움이 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절대로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고려 아연의 위상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90년대에 완성한 세계 최고의 재련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아연과 연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전 세계 비철금속 가격이 런던 금속 거래소가 아니라 한국의 온산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서울 논현동의 영풍빌딩과 울산 온산의 재련소, 이 두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원이었습니다. 장씨 가문이 지주사 영풍을 통해 그룹의 전체적인 중심을 잡고 곳간을 지키면 최씨 가문은 고려 아연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끌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들을 향해 동업은 망한다는 징크스를 깬 유일한 사례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부씨와 허씨의 LG, GS 분리가 세련된 이별이었다면 장씨와 최씨의 영풍 고려 아연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노부부와 같았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이 무결점의 평화는 대한민국 경제사의 기적과도 같았고 두 가문의 후계자들은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밝은 태양 아래서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입니다. 2010년대 후반 3세 경영의 막이 서서히 오르면서 이 견고했던 성벽에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땀방울과 아버지들의 눈물로 지켜온 75년의 약속이 자본과 미래라는 차가운 단어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동행의 마침표가 찍히기 전 그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온산 재륜소의 굴뚝위로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평화의 시간을 뒤흔들며 2020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영풍과 고려 아연의 세계에도 거스를 수 없는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어왔죠. 창업주들의 손자인 3세 경영인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최씨 가문의 3세 최윤범 회장의 등장은 75년 동안 이어져 온 조용한 동맹의 문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세대와 3세대의 결정적인 차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창업주들이 황해도 고향의 정과 갯벌에서의 땀방울로 묶여 있었다면
3세대들은 뉴욕과 런던의 명문대에서 MBA를 마친 냉철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경영이란 가문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시장의 변화에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죠. 최윤범 회장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전통적인 재련업만으로는 미래가 없다.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타야 한다. 그는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고 바로 여기서 75년 무음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였다면 서울의 영풍 본사에 가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고개를 숙였겠지만 최 회장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현대차, LG, 화나 같은 대기업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여 지분을 나눠주고 자금을 수혈받은 것이죠. 영풍 장씨 가문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우리 허락도 없이 남들을 끌어들여? 이건 우리 가문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독립선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배당금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려 아연은 영풍의 가장 든든한 캐시카우였습니다. 영풍은 고려 아연에서 나오는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그룹을 운영해 왔죠. 그런데 최윤범 회장이 미래를 투자를 위해 배당을 줄이겠다고 선언하자 장씨 가문의 인내심은 폭발했습니다. 창업주들의 약속은 어디 갔나? 75년 동업의 기본 정신을 저버린 것인가? 본사의 장씨 가문과 현장의 최씨 가문 사이에 오가던 따뜻한 안부 전화는 차가운 내용 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세배하던 아이들은 이제 법정에서 마주할 준비를 하는 적대적인 주주가 되었습니다. 75년 전 황해도 사나이들이 나눴던 끝까지 믿고 함께 나누자는 투박한 맹세가 자본의 논리와 경영권 방어라는 차가운 단어들 아래에서 조각조각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온산 재련소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더 이상 승리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전쟁을 알리는 봉합불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그 동업의 끝이 세계적인 사모펀드와 미국 정부까지 개입하는 처절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줄은 말입니다. 낭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단 1%의 지분을 더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쩐의 전쟁만이 남았습니다. 75년을 펴터온 거대한 둑이 무너지기 직전 그 고요하고도 살벌했던 마지막 평화의 순간, 고려 아연의 역사는 그렇게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의 끝자락에서 가장 아픈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75년 전 고철더미 위에서 피어난 두 청년의 우정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신화가 왜 지금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이라던 창업주들의 가르침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미국의 러브콜과 사모펀드의 공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고려 아연을 집어삼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끝에서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지분입니까? 아니면 75년의 신뢰입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75년의 서사가 시청자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